엔딩까지 딱 3에피소드 남았는데 노잼입니다. 배드배치의 화력이 영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이번 13화는 루카스 애니메이션의 밑바닥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요. 정작 팬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던 11화와 12화 또한 주인공인 배드배치의 분량이 적어서 재밌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두 번째 시즌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남은 3화를 보고 나서야 새 시즌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화에서 13화까지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2개의 영상에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벼운 후기와 설정 분석, 후속 영상에서는 조금 길게 이야기해볼 만한 주제를 따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11화에서 13화까지의 줄거리입니다. 악마의 거래, 라일로스에서의 구출, 그리고 창궐입니다. 11화입니다. 라일로스의 수도 레수에서 트윌렉들이 종전 후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램파르트 중장과 크로스헤어의 정예부대가 주둔 중인 가운데 온프리타 의원이 시민들을 복도두려 해보지만 영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그 대신 라일로스의 해방자인 참 신둘라와 그의 부관인 하우저 대위가 나오고 나서야 열렬히 반응하는 라일로스의 시민들. 힘겹게 얻어낸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해 참은 라일로스의 시민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편 제국 정제소를 염탐하다가 클론 병사들에게 붙잡힌 신둘라 부부의 딸 헤라 신둘라. 헤라는 참의 동료인 고비의 영향으로 불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고비와 함께 몰래 무기 거래를 하는 겸 우주선을 몰아볼 기회가 생긴 헤라는 좋다고 우주선에 오르지만 일전부터 고비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제국군이 그들이 탄 우주선을 발견하고 격추시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둘라 부부는 재빨리 헤라를 구조하러 가지만 역으로 제국군이 판 함정에 빠지고 말죠. 이어서 12화입니다. 제국군으로부터 간신히 탈출한 헤라에게 믿을 연락책은 무기 거래를 할 때 본 용병 배드배치밖에 없었습니다. 헤라의 구조 요청을 받은 배드배치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는 없다고 말하지만 이미 한 번 본 사람을 저버릴 수 없었던 오메가의 설득에 넘어갑니다. 막상 와보니까 라일로스 전체가 제국군으로 득실거리는 상황, 거기에 크로스헤어까지 보입니다. 이 힘든 상황에 헤라와 배드배치는 제국군 정제소를 기습 공격해서 제국군을 유인하고 그 틈에 수도에서 신둘라 부부를 구출할 생각이었습니다. 참 신둘라의 부관인 하우저 대위의 희생으로 계획은 성공하고 트윌렉 자유투사들은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13화입니다. 시드 아줌마의 직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되찾았네요. 뭐든지 의미가 없었던 13화를 뺀 나머지 2 에피소드는 주인공 빼고 완벽했습니다. 라일로스 곳곳을 배경으로 하는 영상미, 특히 클론 전쟁 초장과 레벨즈 시리즈와 비교되는 그래픽은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쇼의 이름에도 박힌 배드배치의 서사는 진행된 것이 없고 오늘도 우주나들이만 줄기차게 합니다. 특히 라일로스 에피소드는 2화에 걸쳐서까지 진행을 했는데도 제국군이 배드배치에 관심을 갖게 된 빌미 말고는 진전이 없습니다. 오메가랑 헤라랑 친구 먹은 거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13화까지 왔는데 아직도 오메가 1, 2로 우려먹으면 어떡하나요? 지난 3주간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클론에 대한 이슈이긴 했습니다만 그 주인공은 배드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등장한 하우저 대위의 언행이야말로 가장 흥미로웠는데요. 클론 전쟁과 66호 명령 수행 이후 클론 설정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가벼운 감상이었습니다. 이제 설정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화입니다. 온프리타가 등장합니다. 프리퀄 3부작 영화에서 등장, 이후 클론 전쟁 시리즈에서 라일로스 행성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등장한 인물로 그 관상만큼이나 탐욕스러운 인물로 자주 묘사되곤 합니다. 이번 화에서도 아직까지 자신의 정치적 적인 참 신둘라에게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신둘라 가족이 등장합니다. 헤라 가족은 레벨즈 시리즈에서 자세히 묘사되었는데요. 헤라의 어머니인 엘레니 신둘라는 안타깝게도 이후 반란 활동 중에 목숨을 잃습니다. 엘레니의 사후 많은 이들을 도우려는 헤라와 오로지 라일로스 하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참의 부녀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기어이 틀어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라일로스를 제국군의 마수로부터 해방시키면서 두 부녀 영웅들의 가족에는 다시 회복됩니다. 라일로스의 배경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 할 수 있는 배경 연출에 영화적인 화면 구도가 더해지니 더할 나위 없는 장관을 보여줍니다. 특히 라일로스 행성과 레수시는 클론 전쟁의 첫 시즌에 등장한지라 루카스 애니메이션 부서의 처음과 끝을 비교할 예시로 들기 쉬운데요. 저퀄리티 그래픽이었던 레수시와 고퀄리티 그래픽으로 재탄생한 레수시를 비교해보면 거의 화질 변화급으로 개과천선한 수준입니다. 신둘라 가족 저택과 추락한 Y윙 자네가 등장합니다. 헤라의 아스트로맥 드로이드인 초퍼가 바로 이 Y윙에서 건진 드로이드인데요. 헤라는 어린 시절부터 초퍼와 함께 모험을 떠나며 이 인연은 공화국이, 제국이, 반군연맹과 신공화국이 무너진 후까지 이어집니다.
고비가 탄 우주선은 민간선으로 자주 쓰이는 쿠아제 레인호크 수송선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ATT 워커가 모델링 업그레이드 되었듯 LAAT 건십을 비롯한 구공화국기체 모델들이 대거 향상되었습니다. 터보탱크와 바크스피더가 눈에 띄는데요. 터보탱크의 경우에는 재미있게도 클론 전쟁기에 사용된 전투용 모델이 아니라 로그원에 등장했던 수송선 사양의 터보탱크입니다. 온 프리타 암살 미수는 잠시 팬들 사이에서 해프닝을 만들었습니다. 트윌렉은 레쿠가 굉장히 민감한 신체 부위라서 타격이 조금만 가해져도 큰 피해를 입는데 크로스에어가 하필이면 관자놀이와 레쿠 사이를 쏴서 누가 봐도 사망한 것 같은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정작 온 프리타는 시스의 암흑군주 소설에서 상당한 비중을 보여 자칫 1화의 설정 꼬임이 또 만들어질 뻔했습니다. 다음은 12화입니다. 경비를 서는 이 클론은 왼쪽 견갑이 없습니다. 뭐지, 패급인가? 제국정제소는 두니움 광석을 캐는 시설입니다. 두니움은 우주선 외장갑의 원료로서 라일루스에서만 나는 건 아니고 행성 로탈과 움바라 등지에서 채굴됩니다. 테크가 왕복선인 허보크 머러더호로 묘기를 부립니다. 왕년에 스쿼드런 좀 조졌나 봅니다. 클론 전쟁 시리즈에 대비한 화물칸 확장형 루급 강습 왕복선이 이름이 새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름은 로급 강습 왕복선으로 그리스 알파벳에서 따온 어비세데리안 왕복선 라인에 새 가족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우저 대위의 연설이 인상적입니다. 정작 생체 칩의 제어를 받고 있는 크로스에어가 그를 조준경 너머로 보고 있는 가운데 보란듯이 생체 칩의 의도와 정반대되는 언행을 보입니다. 생체 칩의 영향이 일시적임을 보여주는 장치로 클론들이 그 모든 끔찍한 일을 한 후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말은 크로스헤어의 생체 칩도 서서히 약발이 다 되어간다는 소린데 하우저의 연설이 그의 마음을 다시 동하게 한 것일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국군이 다시 배드배치 대원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진 모르겠지만 이번 주 에피소드명이 웜엔트리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마침내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